안녕하십니까. 배담원TV의 배담원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율 3% 이상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정당에만 배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창당에 나서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정당은 총 39개이며 창당준비위원회 15개를 합치면 총 54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확보하거나 정당 투표율 3% 이상을 받아야 하는 봉쇄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총선 투표용지에 21개 정당 이름이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21대는 2배가 넘는 약 54개의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비례대표에 개별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후 신생 정당들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비례대표 진입 봉쇄 조항인 3% 득표를 넘긴 정당은 평균 4개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과 기타 정당 1개 정당만 추가로 간신히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2.63%를 받아 원내 진입에 실패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자민련이 지역구 4석과 득표율 2.8%를 받아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종필 총재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정계를 은퇴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 K교수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정의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홍보와 인물면에서 약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 교수는 선거에는 자금이나 전략 등 여러 기본 요소도 필요하다며 새로 나타나는 군소정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15 총선의 필승 전략은 당선 가능한 지역구 공천과 정당 지지율 제고에 달려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고심 중에 있으나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비례정당을 창당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고 창당하지 않을 경우 비례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의석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는 누구를 위한 선거법 개정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